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답답할 때는 아마 정체기가 찾아왔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진짜 조금 먹고 있는데도 체중이 그대로거나 빠지지 않을 때 그때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오늘은 제가 체중을 한 20kg 정도 빼면서 정체기를 극복한 방법과 왜 체중이 빠지지 않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먹고 있는데도 체중이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다이어트를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무엇을 정확히 먹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하게 기억을 잘 하는 것은 적게 먹고 샐러드 먹은 것, 배가 고팠을 때, 이럴 때는 기억을 잘 합니다. 반대로 간식 같은 과자, 빵, 과일 이런 것들은 오늘 내가 언제 먹었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던 행동들은 잘 기억에 남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너무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먹은 것을 기록을 해보면 됩니다. 기록을 하기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뭘 먹고 있다는 것만 인지를 좀 하셔도 됩니다. 보통 뭘 먹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뭘 먹는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내 목표인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되는 음식인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아마 이것만 하셔도 체중이 잘 줄어드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적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칼로리 미만으로 본인의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는데 안 빠지는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적게 먹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000원씩 용돈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3,000원씩 줄여서 받는다면 어떻게 생활할까요? 쓰던 대로 10,000원을 홀라당 다 써버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언제 또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줄어든 3,000원을 아껴서 쓸 겁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매일 많이 먹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먹는 양을 급격히 줄여버리면 몸은 이것을 위협으로 감지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럴 경우엔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너무 적은 섭취량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건강한 식사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본인의 대사량에 맞게 100칼로리만 줄여서 다시 식사를 변경하고 운동을 겸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쭉쭉 빠지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살이 빨리 빠지고 정체기가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식사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많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단이지만 지속이 불가능하다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어차피 지속하지 못하는 식사니 다시 요요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기가 왔다는 말은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 그대로 체중이 잘 빠지다가 멈추는 구간이 왔다라는 거니까요. 정체기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먹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사를 줄이되 내가 이 식사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차피 지속 못하면 다시 먹게 되고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식사량을 변화를 주되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걸 좀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정체기가 오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음식을 계속 줄여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활동량을 늘려 내 몸의 대사율을 높이고 지방이 잘 타는 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산소 하는 시간을 따로 빼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바쁜 직장인, 현대인들은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다닌다든지 아니면 퇴근할 때 집보다 한 정거장 정도 멀리 내려 집까지 걸어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 더 활동량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말고도 충분히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아까와 같이 이걸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속 못하면 계획을 세워봐야 다시 안 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면 더 다이어트가 하기 싫어집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입니다. 시합을 나가기 위한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을 위한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한 식사가 아닙니다.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빼려면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다이어트는 이 정도 체중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체지방을 5%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체중 감량이 아니면 고구마를 매일 먹을 필요도 없고 굳이 닭가슴살을 매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끼니 정도는 챙겨 먹어줘야 되겠지만 매 끼니, 매 식사를 일상생활 하면서 먹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을 찾아 나가면서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포기하지만 않고 지속 가능한 식사를 찾는다면 언젠가는 살이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할 때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식사량의 조절보단 유산소성 운동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먹는 거는 계속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줄이거나 계속 할 수 없는 식사량을 고집한다면 배고파서 스트레스만 더 받고 또 다시 다이어트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좀 더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활동량을 천천히 늘려주시면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